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5시간 뒤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회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을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날 장소와 동선을 따져보고 있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 회동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0분 회담 끝에 무역전쟁을 일단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날 비공개 만남까지 가지면서 깜짝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사남 한근 씨가 묵은 에콰도르 은신처를 취재했습니다.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오피스텔로 정 씨는 호화 생활을 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남부와 제주도 등에 많게는 150mm의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장을 하고 서울교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들이 있는 곳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산된 듯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북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으면서 회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을 앞둔 오늘 오전 SNS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We'll see. If he's there, we'll see each other for 2 minutes. That's all we can, but that will be fine.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 트위터 글을 보았냐고 물은 뒤 함께 노력해보자고 엄지손가락을 축 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떠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DMZ 회동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갑자기 신중해졌습니다. I may or may not see Kim Jong-un. It's very hard to... He follows my Twitter. 관심을 더 끌기 위한 트럼프식 화법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 외에도 남북미 회담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제안한 지 5시간 만에 북한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인 건데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상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DMZ에서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제안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화답했습니다. 최선희는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진전에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지 5시간 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판을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반응이란 분석입니다. 비공식적인 트위터를 보냈음에도 북측에서 공식적인 외무성 담화로 받은 것은 북측이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선희는 DMZ 회동 제안에 대해 공식 제기를 받지 못했다며 즉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내일 두 정상이 DMZ에서 만난다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의 판문점 번개회동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정상이 만나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먼저 조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북미 간 실무진들이 접촉해 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실무 접촉 결과에 따라 내일 회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미 실무협상팀이 DMZ 회동에 대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실무진이 두 정상이 어디서 만날지,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닌 DMZ 깜짝 만남만을 위한 협상이라는 겁니다. 양측 실무진은 대면 접촉보다는 북한군 유엔사 간 직통전화를 통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실무진이 검토 중인 회동 장소 중에는 판문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산기지에서 전용 헬기를 타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캠프 보니파스를 찾은 뒤 군용 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가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남북이 공동경비를 서는 판문점의 회담장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을지도 관심사입니다. Would you step across the border into North Korea? Sure, I would. I'd feel very comfortable doing that. I would have no problem. 상황이 더 진전될 경우 북측 통일각을 찾거나 도보다리를 산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철원 화살머리 고지도 상징적인 만남 장소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두고 찬반 집회가 진행 중인 서울에는 최고 수위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승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묵을 숙소 주변 경비가 강화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마치면 이곳 남산에 있는 호텔로 돌아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주변엔 철제 난간이 설치됐고 경찰병력 2,000명이 동원돼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한 때도 이곳에 묵었는데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경호에 유리한 입지 조건이어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 대통령이 선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호텔 4개층을 통째로 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텔 2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을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두고 찬반 집회가 하루 종일 열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와 방한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서울 지역에 가포 비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포 비상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 때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수위 비상령입니다. 경력은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도심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엔 서울역 앞에서 보수단체 5만 명이 환영 행사를 열었고 오후 5시엔 서울광장에서 50개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한다는 모호를 외쳤습니다.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폐막한 G20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이 무역전쟁으로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 양 정상이 80분간 담판 끝에 일단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오사카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굳은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요구해온 공정무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n something happened where it slipped a little bit, and now we're getting a little bit closer. But it would be historic if we could do a fair trade deal. 하지만 시 주석은 40년 전 미국 수교의 물꼬를 튼 핑퐁 외교까지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今天文彦宗总统先生就事关中美关系发展的根本性问题交换意见. 80분가량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중단과 중단된 무역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무역 전쟁 휴전입니다. We're not going to be lifting tariffs on China. We won't be adding an additional, tremendous amount of. We have.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금지했던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도 해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두 정상은 어젯밤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휴전을 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 미중 간의 휴전으로 세계 경제가 받을 악영향이 당분간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담 마지막까지 의전을 둘러싼 뒷말이 나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에서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리는가 하면 정상 만찬 땐 홀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2시간 가까이 늦어 정상회담은 0시 36분 새벽에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심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직전 일정인 러시아 프랑스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열리면서 연쇄적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대신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숙소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푸틴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정을 넘겨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싱가포르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위해 회의장에서 15분간 기다리는 문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각은 유명한데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 회담에선 4시간, 2016년 아베 일본 총리 회담에선 2시간 늦었습니다. 어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개최한 정상 만찬에선 문 대통령 부부가 헤드 테이블이 아닌 만찬장 우측 테이블에 앉아 홀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헤드 테이블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앉았습니다. 총리보다 대통령을 우선하고 재임 기간도 고려하는 의전 서열에서 문 대통령보다 서열이 낮은 프랑스, 인도, 캐나다 정상들도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소식입니다. 채널A와 만난 현 남편은 이달 초 구치소에 있는 고유정을 면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의붓아들 얘기만 하면 고유정이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윤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구치소로 고유정을 면회하러 간 현 남편. 당시 고유정을 조사하는 경찰 프로파일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유정한테 우리 아이 얘기를 꺼내면 좀 이상 반응을 보인다. 의붓아들을 거론할 때마다 몸을 움찔한다는 겁니다. 또 고유정에게 아들 사망 당시 생각나는 것 없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첫 마디가 아직 사건 종결이 안 됐냐 되물었다는 겁니다. 전 남편 살해 당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제 졸피뎀을 발견한 것도 현 남편이 면회 과정에서 알게 돼 경찰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날 저에게 형사분들이 캐리어랑 파우치를 가져갔냐 뜬금없이 그런 말 저한테 물어봤고 현 남편은 의심이 들어 캐리어 속 파우치를 뒤져보니 졸피뎀 약봉지가 나와 경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경찰은 모레부터 제주로 내려와 고유정 대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유정의 이상 행동 등 현 남편의 주장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어제 제주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해 뼈 조각 20점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인천, 김포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모두 동물뼈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교대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양갈래 머리에 치마를 입은 남성이 몰래 침입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여성기숙사에 여장을 한 남성이 침입한 건 어제 오후 7시쯤입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출입카드 찍고 출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19살 남성 A씨가 여학생의 뒤를 따라 기숙사로 들어간 겁니다. 학생들은 찍고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한번 열리면 좀 꽤 오랫동안 열려지거든요. 들어가고 정치가 엄청 크고 그걸 같은 느낌이었는데 내가 삐삐머리처럼 양쪽으로 묶여있는 A씨는 양갈래로 따은 머리 가발과 체크무늬 치마를 입었고 흰 양말에 구두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장한 사람이 들어와서 4층이 있고요. 5층에 갔다 와서는 벤치에서 파기 뻘거나 지다 보기 전에
1시간 동안 기숙사 안을 돌아다니다가 수상하게 여긴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수생인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들이나 이성들이 있는 그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이상이 나타나는. 경찰은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네, 중견 배우 전미선 씨가 오늘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그때 만났던 느낌이랑 지금 만났던 느낌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의지하는, 더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두 분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만에 다시 송강호, 박해일과 주연을 맡은 영화 나란 말씀이 제작 보고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언론 앞에 섰던 배우 전미선 씨. 전 씨가 불과 나흘 만인 오늘 오전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호텔방에 혼자 들어갔고 40분 뒤 아버지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검시 결과 사살 혐의증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져요. 전 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최근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까지 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0년생인 전 씨는 1989년 드라마 토지로 데뷔해 6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연극에서 얼굴을 알린 30년 차 배우. 오늘과 내일 전주에서 연극 공연이 예정돼 있었고 다음 달 영화 개봉과 하반기 드라마 촬영까지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많게는 150mm의 폭우가 올 걸로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장터가 텅 비었습니다. 그늘막 아래론 빗물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우의도 입고 우산도 썼지만 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현재 전남 여수와 순천 등에는 호우 경보가, 부산과 울산, 제주 산간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제주도 산지와 북부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0mm에서 많게는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엔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등입니다. 지금껏 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국립공원 6곳의 탐방로가 통제되고 항공기 24편이 결항됐습니다. 장마전선은 밤사이 부산 경남 지역으로 이동해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에는 전남과 경남, 부산에 많은 비가 오겠고 밤이 들수록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를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배수 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처럼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곳은 지난 4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입니다. 산림 대부분이 불에 타 산사태 위험이 큰데 응급 복구조차 못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에선 초록빛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불탄 나무만 겨우 베어냈을 뿐 제대로 된 복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산기슭 곳곳에 나무 뿌리가 훤히 드러났고 손만 갖다 대도 흙과 돌이 맥없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붉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절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산불 이후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재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마냥 두렵습니다. 정든 마을을 떠날지 고민하는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걱정이 많죠. 비가 오면은 흘러내린다고 봐야 돼요. 아들 집으로 대피하든가 해야죠. 다른 산불 피해 지역도 마찬가지. 장마철을 대비한다며 응급복구가 시작됐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유사 때 산사태가 나서
사망한 사건 일에도 있고 녹각마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녹각마대가 언제 풀이 자랄지도 모르는 거고.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은 42곳. 하지만 응급 복구율은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 결국 비가 많이 내리면 서둘러 대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1, 2m 높이의 방호 옹벽이 시급한데 지금 그거 설치하는 게 늦었거든요. 주민들이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산불의 악몽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산사태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을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서유럽에선 벌써부터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입니다. 프랑스는 어제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분수대는 시원하게 물을 내뿜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도심에서 아예 수영복 차림으로 분수대로 뛰어듭니다. And nothing like we've seen before. And just, sweating, trying to find shorts, nothing el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5.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서유럽 전역이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페 테라스는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텅 비었습니다. Público menor debido a estas altas temperaturas, ya que la gente no aguanta muy bien estar en la terraza y sobre todo con 38, 39 o 40 grados. 이탈리아를 찾은 관광객들은 우산까지 동원해 뜨거운 햇볕을 가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유럽의 차가운 고기압이 버티면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이상고온이 지속된 겁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스페인 카탈루나 지역에선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8,900개 넓이가 불에 탔고 열사병 등으로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공기순환기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더 빨리 시원해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런지 조현선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실내의 냉기 확산을 빨리 하기 위해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선풍기. 최근에는 공기순환기인 서큘레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출시 이후 판매량이 3년 새 8배가 늘어난 가전업체도 있습니다. 집안 전체로 좀 찬바람이 좀 가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켜고 있어요. 에어컨만 켜면 전기 요금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함께 이용했을 때 기온은 얼마나 빨리 내려갈까? 강의실 3곳 온도를 29도로 모두 맞춘 뒤 한 곳에는 에어컨만, 다른 곳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또 다른 곳에는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작동해봤습니다. 30여 명의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대학 강의실입니다. 에어컨과 이 에어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틀었을 때 몇 분 만에 25도까지 내려가는지 제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에 이 에어 서큘레이터를 틀었더니 8분 만에 25도대로 내려왔습니다. 에어컨만 작동했을 때보다 7분이나 빨랐습니다. 정면으로만 바람이 이동하는 선풍기와 달리 날개가 휘어진 서큘레이터는 최대 20m 거리까지 공기를 퍼뜨리며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큘레이터의 소비 전력은 선풍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그냥 틀고 있으면 뒤에 모터의 열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데 서큘레이터는 그 열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쭉 시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폭염이 반복되면서 냉방 가전 시장도 효율성을 찾아 변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황금 사자기를 유신고가 들어올렸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인데요. 유독 이변이 많았던 이번 황금 사자기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 88명의 인상고가 우승후보 북일고를 콜드게임으로 꺾는가 하면 0대7로 뒤지던 마산용마고가 9회 말 극적인 8점을 뽑아내며 대역전 드라마를 씁니다. 유독 이변이 많았던 황금사자기. 유신고와 마산용마고가 맞붙은 결승 무대 역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초반 2대4로 뒤처지던 유신고. 4회 초 아껴뒀던 에이스 소영준을 불러드립니다. 소영준보다 믿을 만한 낼 수 있는 카드는 없죠. 14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며 3자 범퇴로 이닝을 마치는 소영준. 여기에 대타로 내세운 1학년 정원영의 깜짝 적시타가 터지며 스코어는 5대4로 뒤집힙니다. 6회 타선이 폭발한 유신고는 2학년 김주원의 솔로 홈런까지 터지며 10대4 승리를 가져갑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황금사자기를 차지한 겁니다. 주인공은 역시 무실점으로 팀을 구한 소영준이었습니다. 소윤동이가 좀 불편하지만 소윤동이가 항상 대기돼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고교야구 투수 최대어로 손꼽히는 소영준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KT 위즈의 1차 지명이 유력한 가운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취업 대란 속 농촌에서 새 일자리 찾기에 나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배 농업인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으며 꿈을 키웠는데요. 도전하는 청년들을 김태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년들이 양배추밭을 점령했습니다. 손길은 서툴지만 열정은 전문 농업인 못지않습니다.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알고 가고 되게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놀랬고요. 청년들은 밭에서 유기농 양배추를 직접 수확하며 생생한 농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선배 농업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8월 첫 주에 배추 모종을 해가지고 8월 말에 심어요. 콩 모종도 심고 가공 공장도 둘러보며 차세대 농업인의 꿈을 키워갑니다. 가공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농사와 유통, 관광까지 결합한 농업 6차 산업을 이끄는 선배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농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시골에 오면 물어볼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빨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발명가 마빈 체스터 스톤이 만들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칵테일을 마시다 영감을 얻은 건데요. 담배를 만드는 기계를 개조해 생산하기 시작한 빨대는 곧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워싱턴엔 아직도 그가 빨대를 만들었던 빌딩이 남아있는데요. 빨대의 탄생지인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워싱턴은 환경 조례로 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미국 유명 스타 킴 카다시안입니다. 최근 카다시안이 속옷 브랜드를 선보였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일본 여성 전통 의상인 기모노라고 지었는데요. 일본인들이 발끈한 겁니다. 한 일본인 작가는 SNS에 일본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그녀의 이름인 킴에 오노를 붙여서 기모노와 발음이 비슷한 키모노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나무 잎으로 밥을 싸 실로 묶은 주먹밥, 중국 단오절의 전통 음식 쫑즈입니다. 김구 선생이 일본 순사에게 쫓길 때 휴대하기 편해서 자주 먹은 음식인데요. 이렇듯 100년 전 독립 영웅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문을 연 독립요리집입니다. 독립운동가에 자금을 보내던 김용환 선생이 영양 보충을 위해 의용대에 대접했던 양미리 더덕 고추장 구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동영 선생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즐겨 먹은 냉채 등 모두 10가지입니다. 독립요리집은 국내 한 금융그룹 재단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곳인데요. 다음 달 22일까지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꿀잼 뉴스였습니다.
남부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아침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도 동반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가 되겠고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까지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무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구는 31도로 오늘보다 7도나 높아지겠고요. 강한 자외선 속에 경기와 충청, 전북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중부는 모레부터 열흘 동안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그 사이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